자, 2차 함수 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공부했을 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래프랑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방정식의 개념으로 접근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일단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곧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 문제지만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컨셉을 잘 이해해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단어 공부했을 땐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 거야가 주된 개념이었어. 우음으로 바꿔라 칠따야.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 푸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 그거 두 개를 좀 얘기하자. 자, 일단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 하나가 더 있어서 총 두 개가 있어. 일단 그래프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식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게 식이라는 게 뭐냐면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야, 니네 생각해봐. 원하고 직선이 있어. 원이 있어. 직선이 어디가 지나가. 안 만날 수도 있지. 그렇죠. 만날 수.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3점에서 접할 수도 있지. 그럼 위치 관계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랑 마찬가지로 두 점이야, 한 점이야, 안 만나 세 개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원도 똑같아. 그래서 이때 적용했었던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개념을 원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럼 무슨 개념을 쓸 거냐면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2차 함수와 방정식을 쓰겠다라는 거. 자, 그때 얘기했었던 무슨 얘기예요? 함수랑 방정식을 상호 보완해서 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얘기했던 거는 뭐 다 알 거라고 믿고 얘기 안 하고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하는지 바로 얘기를 하자. 야, 원하고 직선이지. 그럼 원은 기본적으로 x, y 분자에 관한 2차식 구조가 있었잖아. 물론 개수가 똑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반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번에 공부한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었죠. 자, 이것과 누구? 직선이라고 했으니 y는 mx 플러스 n 꼴에 이 녀석하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따지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건 자, 우리 했던 게 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하고의 위치 관계 이런 거 어떻게 풀었어? y 대신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했죠.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어디다가 대입해? y문자에다가 대입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근데 계산이 좀 귀찮아지겠지? 제곱해야 되잖아. 제곱해야 돼. 근데 이해만 해봐라. y 대신에 대입하면 y문자가 날아가니까 위에 있는 식이 x에 관한 2차식 구조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구조가 만들어져. 자, 순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서 대입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바꿔서 실근의 개수를 찾았다. 찾기. 자, 알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지금 기하 파트잖아.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떠들고 있죠. 이건 여기에서의 식으로 접근하는 건 원에서는 부차적이거든. 2차 함수와 방정식 접근했을 땐 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건 부가적인 요소인 거고 주된 건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 자, 뭐냐면 그림 그리겠다라는 거야. 내가 아까 잠깐 그려줬던 그림을 그릴게. 자, 위치 관계가 총 세 가지밖에 없어. 아까 뭐 얘기했냐?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거고 안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겠지. 세 개밖에 없죠. 그럼 뭐 갖고 따지냐면 기준이 이거라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반지름과 자 R이라고 쓸게요. R과 자 뭔가 쓸 거야. 잘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 원과 현 중3 때 원의 성질 공부했을 때 이거 기억나니? 원의 중심에서 수선 그으면 현을 수직 이등 변한다는 거 우리 공부하면 했었지. 네. 기억나니? 근데 그걸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반지름을 긋는데 수직으로 딱 그. 노란색이 반지름이죠. 맞나? 네. 근데
노란색은 반지름인데 파란색을 딱 그었어. 자, 이거 딱 수선만 그은 거지. 그럼 생각.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었다? 이거 거리 개념이죠. 맞나요? 그럼 이거 우리 뭔지 했냐?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D2 값이야. 노란색은 그냥 반지름이야. 야, 길이가 보니까 노란색이 더 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일단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반지름하고 D2 값하고 비교한 거야. D2 값.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누가 더 길다 해서 반지름이 더 길다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반지름이 D2 값보다 크다라는 걸 그림으로 이해해라. 암기가 아니지. 동민아, 떠들 때는 언제부터 자빠져 잘라 그러고. 응? 봐봐. 그럼 얘도 똑같이 그려봐. 자, 지금 비교 대상이 누구야? 반지름하고 D2다. 반지름 그려보세요. 얘죠? 물론 수직이죠? 접선이잖아. 그 다음에 D2는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럼 얘가 D2 됐지? 그럼 이번에 길이가 서로 어때?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반지름이 곧 D2 값하고 똑같아. 자, 얘는 느낌상 뭐가 다른 게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어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반지름은 딱 여기서 멈춰야 되죠? D2 값은 수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딱 오죠? 그럼 노란색이 이번엔 더 어때요? 짧지? 반지름보다 D2 값이 더 긴 거 확인됐지? 자, 이해되니?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보다 D2 값이 더 길다라는 거 관계식을 알 수 있어. 페이스라. 페이스라고. 가만히 서 있어. 자,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할 때 철저하게 누구랑 비교해요? 반지름하고 D2를 비교해요. 자, 귀찮은 게 뭔지 알겠어? 만약에 식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반지름 계산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서 D2는 식이야 문제에 주어져 있겠지. 근데 원의 중심도 찾아가지고 D2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이 좀 귀찮아져. 근데 얘보단 얘가 훨씬 나아. 그리고 응용 범위가 얘가 훨씬 중요해. 훨씬 중요해. 자, 알겠죠? 그럼 같은 문제를 두 가지 패턴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간단한 문제야. 눈 좀만 더 열어도 돼요? 왜 열려 있는데 못해? 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우리의 뒤에가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자리가 사실 안 들어가. 여기 오른쪽 맨 끝이 제일 좋지 않아요? 우리 추워. 냉방이 잘 안 돼가지고. 자, 사실 이거 그림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점이 몇 개에서 만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일부러 간단하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퍼온 거야. 자, 뭐 철저하게 개념대로 풀어보자. 나는 얘를 식으로 풀어볼래.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y는 x-2를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지? 자, 그럼 집어넣는 거야. 자, 전개해봐. 그럼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4생인데 날라가니까 없어진다. 자, 됐냐?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라 되죠? x, 2x로 묶이니까. 그럼 근이 두 개 나타나지?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시간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판별식을 써야 돼. 근데 해볼 필요도 없이 양수인 거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 관계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답 쓸 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쓰면 돼. 근데 나는 그래프로 생각해 볼래? 얘가 더 중요하다. 그럼 뭐랑 뭐를 찾아야 돼요? 반지름하고 D2를 찾는 거야. 반지름은 얼마야? 2죠? 2. D2는 누구랑 누구의 거리야? 직선하고 원의 중심. 같다는 거 써줬잖아. D2는 0,0하고 주어져 있는 직선하고. 자, 됐나? 그럼 계산하자. 중심 알잖아? 그렇죠. 자, 이거 x. 자, 써줄게. x-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절대값 되지. 됐니? 그럼 얼마예요?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죠. 그럼 누가 커? 얘가 더 크지. 이해됐어? 반지름이 길 때가 언제래? 요거는 게 길 때. 반지름이 더 길 때.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답이 나와요. 니네가 요 단원에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물론 식도 알아야 돼. 알아야 되긴 하는데 얘는 원에서는 좀 제약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로 풀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야. 자, 그림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오.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 단원부터 나오는 게 니네가 아까 뭐 현의 길이 계산하는 거 나오나요? 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나와. 자, 일단 이거 하나 해보고 연습하는 걸로 해보자. 오늘 하는 게 양이 좀 많아, 개념이. 알겠지? 그러니까 집에서 싹시하게 잘 써와. 알았냐? 끝까지 못해. 하나 남아있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위에 점하고요. 직선 하나가 있네요. 자, 웃긴 게 뭔지 아니? 직선하고 원 사이에 거리를 몰랐어. 거리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몰랐어. 자, 뭐 해야 될까요, 이거? 야, 원위의 점이지, 대상이. 그리고 직선하고의 거리지, 일단. 내가 오늘 노트 필기해준 것 중에 제일 처음에 그려준 거 이거 기억나? 원박계점. 원의 중심하고 네. 그어가지고 원위의 점과 원박계 점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어떻게 저거 계산했어? 원의 중심이 기본 계산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었지. 네. 이것도 쓰는 거야. 이것도 쓰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방금 말한 건 점하고 원이었고 얘는 직선이잖아. 물론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인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평평하게 그냥 그려볼게. 물론 얘랑 이 원하고 이 직선은 안 만나요. 해보시면 위치관계 따져보시면 안 만나요. 붕 떠있는 떠있다기보다는 교점이 안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야. 직선하고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럼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어. 그 다음에 연장선도 그어. 이렇게 연장선도 그어. 자, 그렇게 됐을 때 삐뚤이야? 자, 삐뚤이요? 자, 연장선을 그었을 때 수선을 그었다. 그럼 원위의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지? 그럼 최소값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값이야. 아까랑 그림 똑같아. 최대값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이야. 아까랑 공식이 똑같다고. 그럼 뭐 계산해야 돼? 아까는 점이었지? 네. 그러면 아까 최소값 뭐라고 했어? D1 공식 계산한 다음에 반지름을 뺐죠? 빼야죠. 근데 이번엔 D1이 아니라 D2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D1에서 D2로 바뀌어. 그래서 반지름을 빼면은 최소값이요. D2에서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이 됩니다. 아까에서 D1에서 D2로만 바뀌는 거고. 자, 여기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수직인데 점 두 개 나와 있으면은 D1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직선하고 위치관계니까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어떻게 할래? D2 써야 D2 먼저 찾아야죠. 자, 식 이쁘게 줬다. 어떻게 됐냐? 분모가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자, 9가 되죠? 그럼 루트 25니까 5야. 됐니? 그러면 절대값 x, y에 뭐 집어넣어? 원의 중심의 좌표 대입해야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2잖아. 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됐니? 그럼 5분의 마이너스 4 자, 20. 마이너스 20이니까 절대값에서 자,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가 계산한 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야. 반지름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D2에서 반지름을 빼고 최대값은 D2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되는 거야. 점이었을 때랑 아이디어가 똑같다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어? 아, 근데 차이는 뭐야? D1 술래, D2 술래 차이만 생기냐고. 자, 그럼 얼마예요? 4에서 2 빼면 되고 4에서 2 더하면 되죠. 자, 됐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원래? 이 두 녀석은 위치관계를 따져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그걸 구하시오가 아니라 얘와 얘가 만났을 때 생기는 자, 현의 길이를 계산해. 현이 뭔지 알지 우리?
원 위에 두 점 연결한 거죠. 용이나. 생각해보자. 이 기울기 양수인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현행이 생기려면 직선이, 원을, 접선이 생기면 안 되고, 뚫고 지나가야 된다? 참고로,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불렀다니? 할선. 그럼 이게 현이잖아. 네. 그럼 이 길이 사실. 근데 이게 중3 때 공부한 원의 성질 내용이야. 잘 봐. 아까 내가 잠깐 떠들었던 거. 비슷한 거라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 부으면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 원의 성질 때 했던 거야.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던 거야. 원은 보조선으로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반지름 모조선이에요. 수선 근거는 노란색 한번 표시하자. 그럼 생각, 빨간색은 반지름이야. 얼마? 루트 10이죠? 자, 계산 안 할 텐다. 루트 11. 내가 찾고 싶은 건 현이죠? 그럼 이 길이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노란색은 원의 중심하고, 그렇지, 직선 사이의 거리인 D2를 찾는 거야. 자, 근데 숫자 간단한 걸로 썼어. 원의 중심 0,0이죠? 맞니? 자, 이거 이항하면은 x-y 플러스 4는 0이잖아. 따라서 이 녀석을 D2로 계산을 해. 어떻게 돼? 루트? 저, 1 플러스 1이죠? 그럼 절대값 0 대입하니까 절대값 살아서 2루트 2가 되지. 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길이 찾아서 곱하기 2하면 된다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4대 4. 자, 됐어요? 그럼 피타 돌려야 돼요, 원래는. 그치? 자, 피타 돌려보자. 빨간색의 제곱은 2. 노란색의 제곱 8이냐? 루트 8 플러스. 그래서 얘를 별표라고 하죠. 그럼 별표의 제곱이 되겠지. 4. 2. 2죠? 맞냐? 그래서 얘도 2고 얘도 2니까 현의 길이는 4가 답이다. 뭐 썼는지 이해해라. D2 썼다. 어떻게? 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 쓰고 싶어서 반지름은 식에서 찾고, 자, 나머지 변의 길이는 직선하고 원사, 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1 공식이 아니라 D2 공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이 풀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알겠죠? 그래서 구조를 또 이해하자고.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선생 공부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안 풀었지. 어떻게 돼 있었어? 그냥 그림에 선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반지를 예를 들어 사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조건을 줘가지고 뭐 현의 길이 찾으세요. 뭐 이런 게 나왔었단 말이지. 근데 중학교 때는 그림 자체를 좌표에다 옮겨서 그릴 생각조차 안 해. 원의 중심을 0,0이라고 써놨냐?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이 없어. 그게 유클리드 기하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해석 기하는 점조차 다 좌표가 있단 말이야. 천도 직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심지어. 이게 해석 기하인 거야. 알겠어요? 차이점이 있지. 근데 풀이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중학교 때에도 수선 이렇게 내려가지고 피타 썼었어. 이 아이디어는 써갔다고. 그러니까 중등 도형을 알아야 돼. 고등하고 중등은 따로 없어. 도형 특히나. 다 연결돼 있다고. 심지어 일부 문제는 니네 아까 심화 문제 풀었을 때에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 B 플러스 내가 하나 풀어줬거든요. 그거 내가 말로 뭐라고 했어? 이거는 사실 중등의 시각으로 푸는 게 더 쉬워. 근데 고등학교 때 지식 하나를 공부했으니까 써먹어보자라고 얘기했었잖아. 나중에 니네가 학습을 많이 하면 아 이건 중등풀이가 쉬워, 아 이건 고등풀이가 더 쉬워를 니네가 그때 가면 경험이 누적되니까 선별해서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처음 공부할 때부터 쉬운 풀이만 갈고해서 하게 되면 내가 아까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편하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 알겠니? K 문자를 내가 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에서 K 문자 왜 썼는지를 그렇게 목 아프게 떠들었잖아. 개념적으로 중요하고 새로운 도구니까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중학교 도형의 개념도 중요하고 둘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새로운 지식을 공부했으면 써먹는 연습은 당연히 해야 돼. 그 녀석이 비록 귀찮은 걸지라도. 수학자들은 절대로 필요 없는 건 안 만들어. 다 그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럼 지금 말한 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잖아요.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원하고 원 사이의 위치 관계도 있어요. 그럼 얘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잘 볼래? 야, 방금 얘기한 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 했죠? 뭐가 있어요? 방정식으로 풀래? 그래프 그려서 따져볼래? 두 가지가 있었던 거잖아. 근데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식으로 안 돼. 무조건 뭐로만 해야 되냐면 그래프로만 해야 돼.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왜 그런지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왜 그럴까? 왜 얘는 식이 안 될까? 잘 봐. 원인이. 원과 원인이가 직선이 안 나와. 네가 만약에 이걸 방정식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y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얘를 만약에 이렇게 정리했다 치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y 문자가 날아가니까 x에 관한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죠. 아까 그렇게 대입해서 풀었잖아. y 문자 저거 했잖아. 근데 얘는 근본적인 문제가 y는 하고 정리가 안 돼.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막말로 얘가 없으면 되죠. y 제곱 없으면 얘만 없어도 사실 되죠. 루트 씌우면 되니까 제곱근에서. 근데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정리가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정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야. 자, 이해만 합시다. 그럼 철저하게 그림으로 접근하는데, 자, 위치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분석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물 좀 마셔야 돼요. 여기다 엄마가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데. 뭘? 공부를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이 책 앞에 안 돼 있지? 해야지 그럼. 주말에 해야 안 남으려면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돼. 내가 뭐 억지로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다 해도 또 알게만 하고 남기고. 맨날 남기진 않지. 얘네는 늦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최근 거는 해야지. 최근 기억이 최근 거는 남은 해야지. 기억밖에 없는데. 일단 라센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남기는 거야. 맛은 돼 있는데. 라센 다 하면 안 남겨. 막 맨날 안 남기지. 라센 돼 있는데. 얘네는 최근 합류에서 RPM 앞에 안 돼 있는 게 어느 정도 정상 생각이 돼. 쟤네들이랑은 좀 달라. 니네는 이 장수 끝. 근데 라센은 해야지. 라센. 라센 라센 주말을 끝내고 온다. 라센 다 했는데. 확인해봐야지. 라센 다 했는데. 자, 봐봐. 하이큐. 하이큐를 안 샀으면 지금쯤 다 했을 거예요. 맞아. 하이큐를 샀어. 그 전에 푼 것도 다 풀어야 돼. 아, 나는 오늘 안 나와도 돼. 아닐걸? 셀이 남길 거야. 너 개념 노트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지금 이제 가는 아니잖아. 이제 부등식 그거랑 어? 근데 뭐야? 이거 봐봐, 부등식 전에 있어. 이거. 아니 맞아 뭐 있긴 해요 나. 근데 그 노트는 부정방정식과 공통. 그 노트는 집에 있어. 근데 내가 그거 옛날에 어디서 쓰던 노트. 그럼 지금 평면적 야, 늘어서 써가지고 지금 한 세네 개, 해야 돼. 한 세네 개 남았어. 세네 개. 아 근데 오늘 세 개 올라오네. 오늘 두 개, 세 개 올라오네. 두개 올라오지 두 개. 그래서 지금 두 개 올라오면 한 시간 네 개 10분짜리. 보고 세 개 올라오면 6개 보고. 그럼 따라잡을 수 있게. 자, 보자. 빨리 들어와. 아니 저 항아리가 왜 이렇게 많아? 자, 보세요. 원과 원의 위치관계는 무조건 그래프로만 풉니다. 자, 보면 위치관계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 자, 마찬가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아까 그래프로 접근할 때 뭐랑 뭐를 따졌냐? 직선하고 원은 D2 값하고 반지름하고 찾았죠? 위치관 저 크기를 비교했었죠? 얘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계산해. 자, 그 녀석을 이번엔 D2가 아니겠지? D1으로 계산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하냐면 반지름의 합하고 비교해. 자, 길이를 봐봐라. 첫 번째 반지름, 두 번째 반지름이 있는데 두 개 더해봤죠? D1 값이 훨씬 크죠? 언제야? 근데 두 원이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자, 이렇게 안 만났을 때에는 D1 값이 나머지 두 반지름의 합을 더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값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 그럼 계산을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반지름을 만약에 둘 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그럼 표준형으로 둘 다 바꿔서 반지름을 찾으시고 표준형으로 바꾸면 원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D1 값으로 계산해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해요.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는 그리는 게 아니라 위치 관계를 그래프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만나고 있지.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외접한다라고 그런다. 만나긴 만났는데 만난 지점이 바깥에서 만났어요. 대박! 네. 그럼 반지름 두 개가 있어요. 너무 오래 있어. D1 값 봐요. 이번에 길이가 어때? 이상하다. 라지알하고 스몰알 더한 게 D1 값하고 똑같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때는 D1 값이 반지름 두 개의 합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이야. 자, 그럼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외접한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얘는 외접에서 좀 더 가까워졌죠. 구조를 잘 봐라. 근데 얘 문제 얘기할게 이번에. 별도로 이번에 색깔 구분을 좀 해보자. 반지름이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이 요만큼입니까? 큰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입니다. 예. 잘 봐. 예. 그러면 작은 원, 큰 원을 각각 많이 문자 써볼게. 그러면 이번엔 D1 값은 계속 나와. D1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야. D1 값이야. 그럼 구조가 이번엔 어때? 큰 거 반지름. 그렇죠.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D1하고 똑같지. 얘랑 비교해봐. 얘는 두 개를 더한 게 D1 값이지. 이번에 뺀 게 D1 값이야. 물론 큰 반지름에서 작은 원 뺀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알이 D1 값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헷갈리는 게 이거라는 거야. 얘부터 보세요. 똑같이 색깔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파란색이에요. 큰 원의 반지름이 주황색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D1 값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이 노란색이 되겠다. 됐냐? 예. 그러면 이번엔 아까는 뺀 게 어떻게 됐어? 뺀 게 D1하고 똑같았지. 네. 이번엔 뺀 걸 계산하면 주황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남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 좀 남지. 네. 그럼 이번에 대소관계가 바뀌어. 어떻게 되냐면 라지알에서 스몰알을 뺀 게 아니 스몰알을 뺀 게 D1이 아니라 더 크죠. 네. 왜? 요만큼 남았잖아. 남았어요. 자, 잘 보라고 앞에 봐. 똑바로 봐. 잘 봐.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요거보다는 가까워지고 얘보다는 좀 원의 중심이 멀어진 거예요. 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을 이렇게 갑니다. 자, 반지름을 일단 두 개를 그리시고요. 큰 원의 반지름을 여기다가 그릴게. 이렇게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그릴게. 자, 그러면 이번엔 뭐가 되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원의 중심 사이까지 다 여기를 보면요. 얘는 당연히 D1 값이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공통. 증명이라고 그냥 확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공통의 현의 길이가.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잘 봐라. 삼각형 만들어졌지? 삼각형 만들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D1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물론 이건 내가 그림 그린 것만 봤을 때에는 D1이 가장 긴 변처럼 그려져 있어. 네. 오케이? 근데 D1이 만약에 가장 긴 변이면 이거 삼각형이 결정될 조건 써볼래? 둔각 삼각.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야 되잖아. 네. 그럼 그때는 D1 값이 R 플러스. 여기다 쓸게. D1 값이 라지알 플러스 스몰알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삼각형 결정된 조건 공부했을 때 D1이 가장 긴 변, 이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라지알하고 스몰알이 D1 기준으로는 나머지 두 변이란 말이야. 그럼 이 변의 길이 자체가 가장 긴 변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변의 나머지 변의 차가 이렇게 관계식이 성립했었다고. 아니 얘네 중1 때 삼각형 같은 거 결정 조건 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 3, 7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 뭐 11, x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어떻게 따졌어? 첫 번째. 야, 니네 했던 거야 11이 이거. 제일 클 때. 11이 가장 긴 변이면 6 플러스 x가 11보다 커야 되죠? 예. 그럼 x가 11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되지? 예. 계산하지 말고. 근데 두 번째. 6은 가장 긴 변이 될 수 없지만 x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잖아. 맞니? 그럼 그때는 가장 긴 변 x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죠? 작을 때. 맞냐?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지. 그럼 x가 11 마이너스 6 무슨 의미야? 두 변의 차야. 네. 보다는 커야 돼. 누구보다 작아? 두 변의 차보단 크고 합보다는 하보단 작아야 된다라고 관계식이 만들어져.
이게 삼각형이 결정될 조건에서 나왔던 흔한 문제였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D1이 몰라. 모른다고 네. 생각하고 몰라. 두 변의 차랑 두 변의 합하고는 무조건 사이에 낑겨 있어야지만 이런 구조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만든 거라고. 예.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뭐 쓴 거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 쓴 거야. 수식이 같은 거. 이걸 당장 외울 수는 없어. 알겠냐? 근데 그림을 보고 이해만 해 일단. 알겠니? 풀 때마다. 그리고 그래프로만 접근한다고 했지? 맞냐? 그래프로만 접근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문제 풀면서 필요한 그림을 니네가 여기 중에 찾아서 그려야 돼. 처음에는. 나중에는 분석이 한꺼번에 척 하고 되겠죠. 아직은 당연히 안 돼. 자, 알겠어요? 보면 해보자. 자, 하나만 해보세요. 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랑 뭘 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할 얘기가 많은 단원이야. 직선하고 평면접의 합치 수준이에요. 양만 봤을 때. 책도 거의 3개로 나눠져 있고,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구교재, 우리 이제 개념서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되시는데 여기가 원래 양이 많아. 내가 쓸데없이 많이 떠드는 게 아니야.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책에 다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자, 읽는 거 아니까 좀만 쉽게 참고 해. 참기는 한 시간이 꼭 보면 안 돼. 진심이 묻어나. 맞아. 3시간 속에서 끌어나온. 나는 솔직히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한 집에서 시간. 해보겠다고 얘기해놓고 너 설 때도 나랑 약속 안 지켰잖아. 저 했었는데요 저는. 그럼 넌 중간에 배신을 때렸잖아. 걔는 그 야금야금 할 수도 죽으려고 내본 고발자가 있는데 할 말 있어? 많습니다. 쌤 약간 쌤 수업 스타일 정상지처럼 하는 거 어때요? 할 말이 많아요. 가끔씩 분필도 깨줘야 돼. 맞아요. 가끔씩 사이가 아니었네. 아니 그 막 재밌진 않던데. 그냥 분필 비싸다고 안 깼잖아요. 그 사람도 내 거랑 똑같은 거 써. 아니 막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재밌진 않던데 진짜. 맨날 그 사람 수업하는 걸 못 봤어. 그냥 약간 뭔가 홀리는 기분이에요. 빠져드는 거. 약간 재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할 맛은 나는데 봐봐. 재미는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안 쓰였다. 자, 이거 내가 아까 외접이라 그랬죠? 자, 얘도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났지. 내접. 근데 한 안쪽에서 만나서 이건 네 점이라 그러네. 내가 했는데. 자, 그럼 얘기해보자. 얘랑 얘는 뭐라고 얘기할래? 둘 다 교점이 없죠. 그럼 안 만난 거야. 근데 얘는 바깥에서 안 만난 거고 얘는 안쪽에서 안 만난 거야. 그럼 얘는 교점이 유일하게 2개인 거지. 이해되니? 그 교점이 2개인 관계식을 만들어준 거야. 그걸 삼각형의 결정 요건을 얘기한 거야. 밖에서 안 만난 건 뭐라고 불러요? 따로 용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 두 원이 있을 때 외접하기 위한 K 값을 찾아보래. 야, 외접하는 거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러면 반지름 2개 더한 게 D1 값하고 같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 D1 값을 찾아봐. 자, D1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야. 자, 이거죠. 근데 이거 D1 계산하면 뭐 나와? 5예요, 5. 뭐 나오죠? 그렇지. D1이 5 나와요. 와. 자, 그럼 얘는 반지름이 3인 거 알겠죠? 네. 얘는 반지름은 루트 K가 되겠지? 네. 아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외접하기 위한 거는 반지름 2개를 더한 게 5랑 같은 거네. 루트 K는 2. 자, 그래서 K 찾는 거니까 K는 4. 4가 나오지, 계산하면.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그림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된다고. 자, 내접하기 위한 걸 찾아보자. 내접. 자, 내접하는 거 여기 있다. 아, 자, 근데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내접하기 위한 깔끔하게 재현이만 나와서 공부하고 왔네. 뭐요? 아니죠. 그 남은 거면 다 나눠줘. 왜? 일심동체야? 당연하죠. 아니요. 그럼 저는 정답 제가 나와야 일심동체라고. 아니 얘랑 안 한 게 차이가 다른 게 없어요. 얘도 그렇고. 남은 거 같이 왜? 나눠줘. 쟤왜 뭐 안 했어? 재준이? 책을 안 해. 앞에 안 해. 얘는 책을 안. 난 책은 다 정해, 했는데 뭐. RPM만 정해. 좀. 정하라고. 뭘 정해요? 남을지 안 남을지. 아니. 아니 오늘 얘는 안 나오면 나는 다음 남아. 시간에도 남아야 되겠어.
A는 나오면 근데 나. 다음 시간에 저희 일찍 안 와도 되잖아. 시간 나오는 거. 제가 다음 시간 다음 전까지 시간에- 이 라센을 못해 끝내면 안 뭐 나와도 안 해. 되잖아요. 야, 니 그만 해. 니 그만. 한 달째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너 수요일 날 그래, 야, 너 너. 목요일 날 다 한다. 너 설 전부터 했어. 1월 달부터 했어 이말. 설 전부터 했어. 그래. 그러니까 남으라고 한 거야. 그래도 가고 맞아. 싶어. 나 남을 때 얘는 안 나왔는데 안 해왔잖아. 둘이만 남아. 9시까지 하고. 아니 그래 어디? 둘다 남지 마. 둘이 아저 복싱도 못 갔단 말이에요. 말거 아니에요. 에이스 섀도우. 안경도 쳐야 되는데. 섀도우 혹시. 자 봐라. 대접하기 위한 K값 찾아보래. 자 관계식 봐라.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게 D1하고 똑같다라고 돼 있죠? 아니, 자, 쌤. 계산해보자. 근데 문제가 있어. 재준이 울려 그래요. 네? 쌤 봐봐. 오늘 두번 코난도 있어 코난. 안경이 어제. 반지름 3이고 루트 K였잖아. 문제는 반지름이 얘각인지 알아볼래? 몰라요. 자 그래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풀어야 돼. 얘가 더 길면 루트 K라는 반지름에서 3을 뺀 게 누구랑 같아요? D1가 얼마? 5였지? 자 이거랑 두 개를 풀어야 돼. 자 루트 K 말고 자 3이 더 길 수도 있잖아 반지름. 3 마이너스 루트 K가 5일 때 두 개를 풀어야 돼. 자 얘는 루트 K가 8이죠? 64. 루트 K는 64가 되고 자 얘는 루트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안 되지 않아요? 없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루트 K가 2인데요. 아니 뒤에 중간에 안 했잖아. 그러면 루트 K는 마이너스 2인데요. 3 쌤이 뒤에부터 알아요. 뭐지? 루트 아, K가 야, 마이너스 없어. 2예요. 마이너스 2. 아 그럼 이거 존재하지 않네요. 네.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K가 이것만 나오는 거죠?